투자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부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평생을 투자의 현장에서 보내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단 하나의 사고방식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계속 돈을 잃고 또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히 부를 늘려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사고법은 거꾸로 생각하는 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정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실패의 길을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과 투자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발상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 투자하기 전에 이 투자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지를 먼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하고 그 위험들을 충분히 걸러낸 다음에야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 휩쓸려서 무작정 뛰어드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좋은 점만 보고 위험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거꾸로 생각하는 방식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위험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위해 일상적인 퀴즈를 자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측면이나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사고의 유연함을 길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사고 훈련은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체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핵심은 능력범위라는 개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자신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영역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했을 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정상적인 위기인지 치명적인 위기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는 영역이라면 시장이 흔들려도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평생 동안 자신이 잘 이해하는 소비재나 보험 같은 분야에 집중했고 첨단 기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는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려는 이 분야를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진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감정적 안정성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어제는 환호하던 종목이 오늘은 폭락하고 오늘 폭락한 종목이 내일 다시 급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반복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가로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패닉에 빠져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는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투자자가 강조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단단한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점검하고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아졌다면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도한 흥분에 빠져 있을 때는 냉정하게 거품을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감정적 안정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매일 시세창을 들여다보며 작은 변동에도 일희일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집니다. 네, 번째로 소형주 투자에 대한 통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명해진 대형 우량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작은 규모의 기업들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런 소형주들은 아직 많은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석이 가득한 산을 아무도 채굴하지 않은 채 방치해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소형주 투자에는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유동성이 낮으며 기업의 안정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더욱더 철저한 분석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작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거친 소형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하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소형주 투자의 핵심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는 부지런함과 그 안에서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투자자가 평생 강조했던 또 하나의 핵심은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한정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끌어와 투자 판단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배운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 패턴을 이해하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파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반복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배운 단순함의 원리를 적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투자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몇 가지 핵심 요인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투자자는 어떤 결과가 유독 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사기 수법에 한꺼번에 빠져드는 현상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사고법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그렇게 강력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보통은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동조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 같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쳐졌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단순히 하나의 뉴스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군중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시장 구조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렌즈로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면 남들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상황을 훨씬 깊고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통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경제 원리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치제나 명품의 경우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품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나 자신의 부와 안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는 어떤 정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고 있었는데도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그 장비는 만약 고장이 나면 사용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외면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경영진이 가격을 대폭 올리자 오히려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익도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투자할 때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격이라는 신호가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진짜 투자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비자의 지출 함정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소비에 돈을 낭비하면서 투자할 자본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마케팅과 가격 전략에 속아 비합리적인 소비를 반복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절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가 진짜 가치가 있는 소비인지, 그리고 어떤 소비가 단지 심리적인 압박이나 사회적 동조에 의한 낭비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똑같은 소득으로도 더 많은 자본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평생학습에 대한 자세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투자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라도 스스로 책을 구해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뽑아내어 자신의 사고체계에 통합시키는 일을 평생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핵심 개념 20가지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면 전문가들이 놓치는 큰 그림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핵심 개념들을 꾸준히 습득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복리의 힘에 대한 이해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평생의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수익을 줬다가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는 반면 꾸준함을 유지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며 투자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원리입니다. 열 번째로 이 모든 원칙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사고의 틀을 꾸준히 적용하는 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으로 위험을 먼저 점검하고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며 시장의 출렁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내며 여러 학문의 지혜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가격과 가치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투자할 자본을 늘리고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버텨내는 것, 이 모든 원칙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결국에는 큰 부를 이루어내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큰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풀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어리석음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사고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분석과 정교한 모델이 더 정확한 투자 판단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놀랍도록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수식 하나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 그 투자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투자 기회는 보통 한두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팔고 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함을 추구하되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균형감입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한 만큼의 복잡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고수와 초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극단적인 결과 뒤에 숨어 있는 여러 원인들의 결합입니다. 시장에서 가끔씩 벌어지는 폭등이나 폭락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비로소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는 단순히 좋은 시적 발표 하나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추격 매수 심리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갑자기 폭등할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원인을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그 상승이 진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인 거품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석력은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냉정하게 빠져나오고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차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집단적인 관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선택에 집단적으로 빠져드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심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할 때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동조 심리, 그리고 한번 선택한 입장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일관성의 압박 같은 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사람들은 명백히 어리석은 선택임에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이런 심리적 기제는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모두가 특정 자산에 열광할 때 자신만 그 흐름에서 빠져 있으면 불안해지고 결국 별다른 분석 없이 그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한 발 비켜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평생학습과 자기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지 않는 지식이라도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태도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핵심 개념을 꾸준히 습득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한 분야에만 깊이 파고든 전문가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지 도구만 가진 사람과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진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도구만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그 도구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해결책을 억지로 적용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면 여러 도구를 가진 사람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문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경제 지표만 보는 사람과 심리학, 역사학, 통계학 등 다양한 관점을 함께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교 우위와 경쟁력에 대한 깊은 이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이 가진 구조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단순히 지금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실적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잡은 브랜드의 인지도,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유통망, 그리고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높은 전환 비용 같은 요소들이 바로 이런 구조적인 경쟁 우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경쟁자들에게 쉽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위가 더욱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유행이나 한 번의 좋은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경쟁자가 등장하는 순간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내심과 기다림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투자 기회는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발견했다고 해도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매도해버리면 정작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인내심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 기업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가 결국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투자했다면 작은 가격 하락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투자하면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본질적인 가치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작은 충격에도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 가격이 충분히 낮은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가격을 보기 전에 먼저 가치를 추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되어 있을 때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있을 때라도 여전히 고평가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려 모든 종목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게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보다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위시적인 분석 능력을 더 우선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모든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기 싫어서 손실이 난 자산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손실을 더욱 키우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짜 성숙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투자,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투자자의 모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화려한 한 번의 성공보다 꾸준한 작은 성공들이 오랜 시간 쌓였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복리 효과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판단력 자체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투자에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랜 시간 꾸준히 옳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통해 투자에 대한 시각이 한층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사고,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극단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 집단적인 심리적 함정을 피해가는 지혜 평생학습을 통한 균형 잡힌 시각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알아보는 안목, 인내심과 기다림의 가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원칙, 시장 분위기와 개별 가치를 분리하는 능력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깊은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